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두구입니다.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6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툰에서 특별한 텍스처를 사용해 얼굴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을 보통 SDF 얼굴 그림자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을 구현하는 원리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SDF 얼굴 그림자 기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툰 렌더링에서 얼굴 그림자를 표현할 때 보통 왼쪽 그림과 같이 세로 방향으로 균일하게 채워진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델링에 보통의 조명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로 방향의 균일한 형태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왼쪽 모델링은 카툰 렌더링과 같은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얼굴을 구성한 정점의 노멀들이 의도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캐릭터의 모델링에 일반적인 하프램버트 조명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를 중심으로 좌우가 뾰족하게 갈라진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실사 렌더링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각진 형태로 얼굴을 표현하면은 큰일 나겠지만은 카툰 렌더링에서는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원화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저런 각진 형태를 기획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우선 얼굴 모델링을 진행한 후에 추가적으로 얼굴의 정점 노멀 값을 일일이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작업이 꽤나 번거롭다 보니까 일일이 정점 노멀을 수정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생긴 SDF 텍스처라는 것을 사용해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 요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SDF 텍스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SDF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SDF는 Signed Distance Field의 약자로 한글로 직역하면은 부호화된 거리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장의 장과 동일한 뜻으로 어떤 값으로 채워진 영역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이 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거리값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호를 붙였다는 것은 무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음의 부호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거리 정보에 음수를 붙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원은 중심에서 1의 거리가 경계선이 되겠죠. 이러한 원의 형태를 SDF로 표현하게 된다면요. 이러한 데이터로 픽셀들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 SDF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계선의 값은 항상 0이 되는데요. 안쪽의 값은 마이너스의 거리값을 가지고 바깥쪽은 플러스의 거리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의 중심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중심에서부터 2의 거리값을 가지는 모든 픽셀들은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영역을 SDF로 관리하는 경우의 장점은요. 특정 영역을 확대해도 각 픽셀이 가진 거리값만 계산하면 되기에 정확하게 해당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벡터 그래픽인 것이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SDF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와 아래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의 SDF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픽셀에는 이 거리값이 지정되어야 되는데요. 편의상 양의 거리값의 영역을 플러스, 음의 거리값의 영역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 0에 해당하는 도형을 구성하는 테두리는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이 두 SDF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의 값과 음의 값이 공존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이 영역에 대한 연산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는 최소값 연산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음의 값이 선택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림과 같은 합집합 영역의 모양이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교차 영역에 양의 값을 선택하는 최대값 연산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의 영역은 이 교차된 영역만 남게 되기 때문에 교집합 형태의 모양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한 것만으로 다양한 영역에 합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외곽선을 표현하는 SDF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DF 데이터에 절대값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영역이 0보다 커지고 외곽선에 대한 부분만 0으로 남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만큼 빼주면요. 이 두께만큼의 영역이 마이너스 영역이 되면서 이렇게 외곽선 SDF 영역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DF 영역에다가 스무드 스텝 함수를 적용해주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도형의 흑백 마스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마스킹 영역을 활용해서 러프 함수를 사용해 다양한 색상을 지정해 최종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SDF 영역은 앞서 설명한 합집합이라든지 교집합 연산을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를 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UI 제작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러면 SDF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얼굴 SDF 그림자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카툰 렌더링의 얼굴 그림자 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SDF 텍스처를 이 얼굴 형태에 따라 생성해 줍니다. 이 텍스처는 다양한 각도에서 발생하는 얼굴의 명암 정보를 각에 따라서 합성해 준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텍스처는 엄밀하게 따지면 음수를 담을 수가 없고 앞서 설명드린 SDF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영역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SDF 텍스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표면에 생성된 SDF 텍스처 데이터를 얼굴이 향하는 방향의 포워드 벡터와 표면에서 빛으로 향하는 라이트 벡터와의 내적을 통해서 비교해 그림자 영역을 도출하는 것이 이 기법의 주요 동작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스텝 함수의 사용 방법은 X값에 그레이디언트를 놓고 Y값의 기준이 되는 어떤 값을 지정해 주면은 Y보다 작은 값은 검정색, Y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흰색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꾸로 Y값의 그레이디언트를 놓고 X값의 기준값을 지정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설명하면은 사실 X값보다 작거나 같은 그레이디언트는 모두 흰색이 되고요. X값보다 크거나 같은 Y 그레이디언트는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SDF 텍스처를 그레이디언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한 내적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워드 벡터와 라이트 벡터의 내적값이 0.7인 경우에는 이 0.7보다 작은 값은 모두 흰색이 되고 0.7보다 크거나 같으면 검정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적값이 0.5인 경우에는 0.5보다 작은 값은 모두 흰색이 되고 큰 값은 검정색이 되겠죠. 라이트 값이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내적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자 영역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적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자를 채워주는 것이 SDF 그림자의 구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좌우의 내적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빛이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오른쪽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텍스처를 좌우로 뒤집어 가지고 왼쪽에 그림자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방법을 추가로 생각해 줘야겠죠.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방법은 오른쪽 벡터와 라이트 벡터의 내적값을 계산했을 때 이 내적값이 양수면은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 방향이면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인 경우에는 이 텍스처, 오른쪽의 경우에는 좌우로 뒤집힌 텍스처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포워드 벡터와 라이트 벡터 두 벡터를 모두 활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음영을 표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얼굴 그림자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정된 이 캐릭터의 SDF 얼굴 그림자를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재질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이 재질에는 얼굴 텍스처와 SDF 그림자 텍스처 두 가지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판으로 보면은 이쪽 영역이 얼굴 영역이 되겠죠. 자, 우선 기본적인 벡터 세팅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가서 라이트 벡터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애트모스피어
라이트 디렉션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L 벡터가 될 텐데요. 언리얼 엔진의 이 이름 노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L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픽셀들이 가지고 있는 픽셀 노멀 노드가 있는데 이것이 N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내적 연산한 결과가 있겠죠. L 벡터와 M 벡터를 내적한 결과를 n.l이라고 제가 쓸 텐데요. 자, 닷을 쓸 수가 없으니까 NOL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OL은 램버트 기본 명암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죠.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프 램버트를 추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0.5를 곱하고 0.5를 더해주면은 하프 램버트 그라디언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하프 램버트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미리 보기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명암이 표현된 게 보이죠? 이것은 빛 벡터에 따라서 이렇게 명암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스무드 스텝 아니면 스텝을 넣어가지고 한 0.2 정도에서 흑과 백으로 나누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구분된 흑과 백 영역이 생기게 될 텐데요. 자, 이것을 러프로 넣어가지고 자, 어두운 부분이 A, 영의 부분이 A고 밝은 부분, 흰 부분이 B가 되겠죠. 그래서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히 조절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곱셈 연산으로 합성할 텐데요. 이것은 흰색으로 지정해 주고요. 자, 어두운 그림자 영역은 현재 주위가 노랗기 때문에 살짝 노란색의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최종 텍스처랑 곱하면은 기본 명암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씬에서 라이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렸을 때 끝에 살짝 명암이 걸리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돌려야 이렇게 얼굴 명암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지지 않고 이렇게 어설프게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DF 텍스처를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그림자를 균일하게 지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머티리얼로 돌아와서 SDF 그림자를 제작하기 위한 추가 벡터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판을 사용해 볼 텐데요. 이 판에 대한 설정이 여기 X축이 이쪽 바라보는 면이 X축을 향하고 있고 Y축이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모델링한 데이터의 앞방향과 이 월드의 앞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델링 데이터가 현재 머티리얼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방향으로 X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모델링의 축은 마이너스 X축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 Y축을 지정해 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 0, 0이 모델링의 로컬 포워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컬 포워드 벡터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오른쪽 벡터는 XY를 뒤집은 다음에 Y축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으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컬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두 가지 로컬 벡터를 빛 벡터와 내적을 해야 되는데 이 빛 벡터는 월드 공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 벡터들을 모두 월드 공간의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트랜스폼 노드를 사용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벡터들을 우리가 x, y만 남겨주고, 왜냐하면은 이 높이에 대해서 내적값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x, y만 남겨주도록 이렇게 rg 마스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기가 1이 되도록 normalize 함수를 사용해서 크기 1로 만들어주면은, 자, 이 결과값들은 월드의 forward x, y 벡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월드의 right의 x, y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L 벡터, 앞서서 구한 L 벡터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씌워서 x, y만 남겨놓은 다음에 얘도 normalize를 시켜주면은 right x, y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x, y 벡터들의 내적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한 SDF 그림자 텍스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의 내적을 미리 계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내적 결과를 FOL이라고 하겠습니다. 월드 라이트 XY와 라이트 XY의 내적 결과 역시 ROL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 텍스처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레이디언트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forward 벡터와 right 벡터의 내적인 FOL의 값을 우리가 스텝 그레이디언트에다가 적용을 해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레이디언트를 y에다 놓고 우리의 지정값을 x에다 놓고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흰색으로 보이는데 라이트를 수정해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SDF 그림자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는 잘 동작하는데 이쪽으로 가도 동일하게 빛이 이쪽에서 비치는데도 그림자가 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집은 텍스처 결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요.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V 값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데 UV 코디네이트를 우선 분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X 값에다가 -1을 곱해서 자, 왼쪽 오른쪽만 뒤집어 준 다음에 다시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전 좌우로 이제 뒤집힌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위치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위치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정도로 설정하고 실시간 프리뷰를 활성화하면은 네, 잘 옮겨진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본 텍스처를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설명한 대로 ROL 오른쪽 벡터와 라이트 벡터와의 내적 값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스텝 노드를 사용하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빛이 이쪽으로 가면은 검정색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흰색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일 때는 이쪽 텍스처를 적용하고 흰색일 때는 이쪽 텍스처를 적용을 해야겠죠. 이것을 러프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주고 이 스택 값을 이 러프의 결과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빛이 이렇게 비칠 때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비칠 때 이쪽으로 지는 게 확인이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든 최종 결과를 SDF 그레디언트라고 이름 노드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하프램버트 영역을 없애고 대신에 SDF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리 보기 노드를 끊어주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처 부분에 이 노란색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에디터로 돌아와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거꾸로 화살표를 대입해야지 그림자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모델링이 가리키고 있는 X방향을 우리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사용할 모델링 파일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면이 Y축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얼굴의 방향은 X와 Y의 중간 45도 정도라고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벡터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에디터 플레인 메쉬에 설정된 로컬 축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캐릭터의 로컬 축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것을 위해서 45도의 코사인과 사인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나눠주고 코사인과 사인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합쳐주겠습니다. 이 합쳐진 이 벡터를 디버그 노드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7071, 0.7071 만들어주고, 자, 뒤집은 값도 동일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7071로만 Y축을 바꿔주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터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라이트 벡터를 자, 돌려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의 그림자가 잘 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DF 텍스처를 활용한 카툰 렌더링의 얼굴 그림자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머리카락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특수한 재질이 가지는 이등방성 스페큘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두구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만족스러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